챕터 1. 평화로운 일상 속의 작은 이상징후. 저는 박서연입니다. 42살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몸이 알아서 깨어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 볶는 냄새가 온 공간을 채우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죠. 이런 아침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머, 사장님 벌써 오셨네요. 첫 번째 손님은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분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일과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오신 것 같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며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커피 머신 점검하고 빵 진열대 정리하고 테이블 닦기까지. 혼자 하는 일이라 손이 많이 가지만 제 방식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침 8시가 되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 카페가 이분들의 하루 시작에 작은 활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손님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차림새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고 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계속 창밖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길 건너편 빈 건물 쪽을 자주 봤습니다. 커피를 건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동네는 처음이세요? 아, 네. 일 때문에 왔어요. 대답은 간단했지만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덩달아 궁금해져서 그쪽을 봤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상가 건물일 뿐이었죠. 그 남성은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한 번 더 그 건물을 쳐다보더라고요. 참 이상한 손님이네.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 보러 온 사람이려니 했죠. 점심시간이 되니 딸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사춘기라서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녕 인사 정도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죠. 지우야, 점심 먹고 가. 엄마, 저 친구랑 먹기로 했어요. 늦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딸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지우와 둘이 살게 됐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카페 수입도 안정적이고 지우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 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오후 3시쯤 아침에 봤던 그 남성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더니 창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오늘만 벌써 2번째네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네, 좀 복잡한 일이라서요. 여전히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하더니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숫자 같은 걸 적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 건너편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죠.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마지막으로 봤어요. 뭔 일일까? 궁금증이 생겼지만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평범한 하루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가고 가끔 케이크 주문도 들어오고요. 요리사 출신이라서 간단한 디저트 정도는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설거지하고 내일 쓸 원두 준비까지. 혼자 하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창밖을 봤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길 건너편 건물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완전히 어두운 건물이었는데 말이죠. 한두 번 깜빡이는 정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 건물에 누가 있나?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내일 낮에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올라가니 지우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카페 위층이 저희 집이라서 편해요. 통학도 가깝고 딸 상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우야, 저녁 먹었어? 네, 친구랑 먹었어요. 그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엄마가 따뜻한 우유 끓여줄까? 괜찮아요, 엄마. 곧 잘 거예요. 딸과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카페 일로 바쁘다 보니 지우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의 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작은 의문점들이 남은 하루였습니다.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챕터 2. 숨겨진 문제 발견.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었어요. 어젯밤 본 불빛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일상은 계속 흘러가야 하니까요. 첫 손님으로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늦으셨네요. 응, 밤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새벽에 자동차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자동차 소리요? 응, 우리 집 앞쪽에서 말이야. 뭔가 짐 옮기는 소리도 들리고.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할머니 댁은 길 건너편 건물 바로 옆이거든요. 혹시 제가 본 불빛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몇 시쯤이었어요? 한 2시쯤? 정확하진 않지만 꽤 늦은 시간이었어. 아메리카노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라 주변 상황을 잘 아세요. 그런데 할머니, 길 건너편 빈 건물에 원래 누가 드나들어요? 그 건물? 몇 달 전부터 비어 있는데. 가끔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요즘엔 좀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글쎄, 밤늦게 사람들이 와. 낮에는 조용한데 밤만 되면 뭔가 활동하는 것 같아. 할머니 말씀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어요. 분명 그 건물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어제 봤던 정장 남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낯선 얼굴들이 몇몇 보였어요. 모두 그 건물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좀 심각했어요. 지우야, 뭔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엄마, 저 오늘 이상한 거 봤어요. 이상한 거? 학교 오는 길에 말이에요. 길 건너편 건물에서 사람들이 뭔가 나르는 걸 봤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우도 그 건물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3명 정도 있었는데 큰 박스 같은 걸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너무 조심스럽게 옮기는 거예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요. 지우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는 그 건물 근처에 가지 마. 알았지? 왜요? 뭔가 위험한 일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서 카페 밖으로 나가봤어요. 길 건너편 건물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예전에 식당이었던 것 같고 2층은 사무실로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주차된 차들이 있었어요. 빈 건물인데 왜 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1층 유리창에 신문지가 붙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린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바닥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건물 앞쪽에 타이어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은 자국들이요. 큰 차들이 자주 드나든 흔적이었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분명 그 건물에서 뭔가 수상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 건물의 임대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임대 공고가 올라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비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건물주 연락처도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메모해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해볼 생각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 지우가 또 나타났어요. 학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또 봤어요. 뭘 봤는데? 그 건물 말이에요. 학원 끝나고 오는데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나? 이번엔 5명 정도? 그런데 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지우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뛰어났어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어제 본 사람들과는 다른 그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차 번호판을 천으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가렸다고? 네, 앞뒤로 천 같은 걸로 덮어놨어요. 이건 명백히 수상한 행동이었어요. 정상적인 일이라면 번호판을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우야,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앞으로는 절대 그 건물 근처에 가지 마.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의 질문에 잠시 생각이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스럽다는 정도였으니까요. 일단 좀 더 확인해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창밖을 봤어요. 건물에는 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비슷한 패턴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불빛은 2층에서 나오고 있었고 약 30초마다 한 번씩 깜빡였어요. 분명히 의도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켜보니 또 다른 차가 왔어요. 검은색 승합차였는데 역시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뭔가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확실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건물에서 분명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우선 증거를 좀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면 경찰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그 건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까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섣불리 알렸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동네 안전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챕터 3. 사건의 윤곽. 사흘째 되는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내려왔어요. 어젯밤에도 그 건물에서 수상한 활동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운터 옆에 작은 수첩을 놓고 시간대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누가 왔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침 8시쯤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번엔 새벽 4시쯤부터 시끄러웠다고. 4시요? 뭔 소리였는데요? 트럭 소리 같았어. 큰 차가 와서 뭔가 내리는 소리가 계속 났다고.
할머니 증언은 제 의심을 더욱 굳혔어요. 새벽에 큰 차가 온다는 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소리 난 쪽을 보셨어요? 창문으로 살짝 봤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불은 거의 안 켜놨어. 손전등 같은 걸로만 하더라고. 이제 확실했어요. 정상적인 일이라면 불도 제대로 켜고 했을 텐데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 즈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처음 본 젊은 남성이었는데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길 건너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럼 그 문제의 건물도 잘 보이는 위치겠네요. 아, 그러시는군요.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 동네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혹시 민재 씨도 뭔가 알고 있는 건가요? 이상한 일이요? 네, 제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거든요.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 이상한 걸 자주 봐요. 어떤 걸 보셨는데요? 길 건너편 빈 건물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비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요. 민재 씨의 말에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게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최근에 이상한 점들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요? 그럼 사장님도 눈치채신 거네요. 커피를 건네드리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민재 씨는 구체적으로 뭘 보셨어요? 밤마다 차들이 와요. 대부분 승합차나 트럭이고 번호판을 가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큰 박스나 가방을 들고 드나들고요. 제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신고는 안 해보셨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냥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면 경찰도 제대로 안 들어줄 것 같고. 민재 씨 말이 맞았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 쪽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패턴은 보통 불법 거래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히 밤에만 활동하고 차 번호판 가리는 건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불법 거래요? 네, 사기나 밀수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빈 건물을 이용해서 임시 거점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재 씨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사진을 찍는다고요? 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잖아요. 야간 모드로 찍으면 꽤 선명하게 나와요. 민재 씨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쪽 분야 경험이 좀 있거든요. 민재 씨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카페 문을 닫은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지우야, 일찍 왔네? 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엄마 또 봤어요. 뭘 또 봤는데? 그 건물 말이에요. 오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설치한다고? 네, 안테나 같은 걸 지붕에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들을 많이 연결하더라고요. 지우의 증언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안테나라면 통신 장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법 거래에서 외부와 연락하려고 설치한 게 아닐까요? 지우야,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 네, 알겠어요. 근데 엄마는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딸의 질문에 잠깐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에 딸을 연루시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녁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어요. 민재 씨가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왔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오늘 좀 더 조사해 봤어요. 어떤 걸 조사하셨어요? 그 건물 등기부등본이랑 임대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민재 씨는 정말 행동력이 뛰어났어요. 저 혼자서는 생각도 못했을 일을 이미 해놓은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건물주는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임대는 석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새 임대인을 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그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무단점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건물주와 따로 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한 거거나요. 어느 쪽이든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건물주한테 연락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만약 건물주가 그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면요. 민재 씨 말이 맞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며칠 더 관찰하면서 패턴을 파악해 봐요. 언제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그런 걸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저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밤에 관찰하는 건 어때요? 원룸에서 그쪽이 잘 보이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커튼 사이로 몰래 보면 들키지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도 할 수 있고요. 민재 씨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어요. 실제로 증거를 모으려면 누군가는 직접 관찰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낮 시간 동안 카페에서 지켜볼게요. 그리고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연락은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반 전화나 문자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요? 메신저 앱 중에 보안이 좋은 걸 써요. 그리고 가능하면 은어로 대화하고요. 민재 씨는 정말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일을 전에도 하셨어요? 아, 제가 사이버 보안 관련 일을 하거든요. 온라인 범죄 추적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예요. 그럼 정말 전문가를 만난 거네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낮 시간 동안 카페에서, 민재 씨는 밤 시간 동안 자신의 원룸에서 그 건물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첫날 밤 민재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11시쯤 검은 승합차 도착. 사람 4명 하차. 큰 가방 여러 개 가지고 들어감. 번호판 가려져 있음. 구체적인 정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면 분명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이틀째, 3일째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모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들의 활동 시간이 매우 규칙적이었어요. 보통 밤 10시 이후에 나타나서 새벽 4시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다양했어요. 승합차, 트럭, 승용차까지. 하지만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들이 가져오는 물건들이었어요. 큰 박스들, 무거워 보이는 가방들, 그리고 전자장비 같은 것들. 정상적인 이사나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민재 씨가 찍은 사진들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았어요. 챕터 4. 작은 계획과 준비. 일주일간의 관찰로 우리는 상당한 정보를 모을 수 있었어요. 민재 씨가 찍은 사진들과 제가 기록한 시간표를 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충분해요. 무단점거의 수상한 활동까지 경찰이 수사할 이유는 충분하거든요. 민재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왜? 뭔 일이야? 제 친구 수진이가 말하는데 그 건물에서 자기 언니를 봤대요. 언니를? 네, 수진이 언니는 대학생인데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 건물 근처에서 봤다는 거예요. 지우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사람들이 연루된 더 큰 사건일까요? 확실해? 정말 그 언니가 맞대? 수진이가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수진이를 못 본 척 하더래요. 눈이 마주쳤는데도요. 이건 단순한 불법 거래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민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에요? 사정을 설명하니 민재 씨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일 수 있어요. 사기 조직이 사람들을 속여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취업 사기나 다단계 같은 걸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죠.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민재 씨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심각성을 느꼈어요. 단순히 건물 무단점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해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확실한 증거요? 그 건물 안에서 실제로 뭘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설마 들어가자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민재 씨는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그 건물 주변에 공개 와이파이가 몇 개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쓴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게 가능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제가 해킹하는 건 아니고 공개된 정보만 확인하는 거니까 불법도 아니고요. 민재 씨의 전문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을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선 저는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해 볼게요. 사장님은 계속 건물을 관찰하면서 사람들 출입을 기록해 주세요. 지우는 어떻게 하죠? 지우는 학교 프로젝트 핑계로 주변 정보를 수집하면 어때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다른 제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지우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우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지우야, 학교에서 지역사회 조사 같은 숙제 있지 않니? 있기는 한데. 왜요? 동네 어른들한테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는지 물어보면 어떨까? 과제도 하고 정보도 얻고. 지우는 똑똑한 아이라 금방 이해했어요. 아, 그 건물 일 때문이죠? 좋아요, 해볼게요. 하지만 절대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도 자연스럽게 해야 해. 네, 알겠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 시작됐어요. 민재 씨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저는 카페에서 관찰을, 지우는 동네 조사를 맡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우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엄마, 마트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요. 한 달 전쯤부터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실종됐대요. 실종? 네, 취업한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 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단순한 불법 거래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민재 씨도 비슷한 정보를 찾았어요. 사장님,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대량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 건물 주변 IP 주소에서요. 구인 광고요? 네, 고수익 알바, 쉬운 일, 숙식 제공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거든요.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서는 사기 조직이 사람들을 속여서 데려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혹시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위험하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쓰면 건물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제가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일 때문에 쓰는 건데 빌려올 수 있어요. 야간에 건물 외부에서 촬영하면 안에 사람들이 보여요. 민재 씨의 제안은 흥미로웠지만 위험하기도 했어요. 들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거니까.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즉시 수사에 나설 테니까요.
이틀 후 민재 씨가 장비를 구해왔어요. 작은 카메라 같이 생겼는데 열화상을 볼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해볼까요? 네, 하지만 정말 조심해서 하세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거리에서 할 테니까. 그날 밤 12시쯤 민재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촬영 성공. 건물 안에 최소 15명 이상 있음. 대부분 2층에 모여 있는 것 같음.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건물 안에 있다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강제로 붙잡혀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네, 내일 바로 경찰서에 가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드디어 행동할 때가 온 거였어요. 일주일 넘게 준비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안전할까요? 혹시 그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이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챕터 5. 위기 고조. 경찰서에 가기로 한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데 길 건너편에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급히 다른 곳을 봤지만 분명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들켰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건물을 계속 지켜본 걸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슬쩍슬쩍 봤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근처에 있더라고요. 김순자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할머니, 늦으셨네요. 응,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좀 기다렸다가 왔어. 이상한 사람이요? 응,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서성거리더라고. 뭔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할머니도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정말 확실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민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어젯밤부터 원룸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상대방이 우리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지우야, 뭔 일이야? 엄마, 저 오늘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일?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따라왔어요.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지우까지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어떤 아저씨였는데?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계속 제 뒤에서 걸어왔는데 제가 빨리 걸으면 그 사람도 빨리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지우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친구들과 같이 다니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사람 많은 곳으로 가. 네, 알겠어요. 근데 엄마, 정말 위험한 건가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재 씨와 긴급히 만나기로 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녁에 만난 민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누군가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원룸 앞에도 직장 근처에도요. 우리 모두 감시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신고는 해야 하는데. 신고는 해야 해요. 하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선 증거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경찰서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해요. 민재 씨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직접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동시에 신고하는 거죠. 여러 곳에요? 경찰서뿐만 아니라 국정원, 검찰청, 시민단체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사하면 그 사람들도 못 막아요.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신고하면 중간에 막힐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곳에 하면 어디선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유리창에 뭔가 던져진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밖을 보니 작은 돌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나가서 쪽지를 가져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특히 딸아이가.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우를 위협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심각하네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지우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어요. 학교도 못 보내고 집에만 있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지우는 어떻게 하죠? 일단 며칠간은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사라지면 더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 평소처럼 행동하되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게 하고요. 결국 지우에게 사실을 어느 정도 알려주기로 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조심할 테니까요. 지우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무슨 얘기예요? 그 건물 일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그래서 며칠간은 정말 조심해야 해. 지우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받아들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조심할게요. 학교 갔다가 올 때는 반드시 친구들과 같이 와.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고. 네, 꼭 그럴게요. 다음 날 우리는 계획대로 여러 곳에 동시에 신고했어요. 민재 씨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요. 온라인으로 경찰청 민원 사이트에 신고하고 국정원 신고센터에도 제보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사에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죠. 어디선가는 반응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학교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2명이요. 차에서 내려서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학교까지 와서 지우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우야, 절대 혼자 나오지 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와. 네, 알겠어요. 민재 씨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요. 학교까지 왔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지우를 안전하게 데려올게요. 민재 씨가 지우를 데리러 가는 동안 저는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재 씨가 지우와 함께 돌아왔어요. 다행히 무사했지만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우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를 따라오려고 했어요. 따라왔다고요? 네, 차로 뒤쫓아왔는데 다행히 경찰서 앞에서 포기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계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걸어온 거였어요. 박서연 씨죠? 오늘 오전에 신고하신 건에 대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데요.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전은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해당 지역에 순찰을 늘렸고 필요하면 보호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민재 씨와 지우에게 알려줬어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 경찰을 만나기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재 씨가 말했어요. 제가 밤새 지켜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일만 넘기면 되니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지우와 함께 2층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민재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다행히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건물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런 생각으로 간신히 잠들 수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결정적 증거 확보.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쯤 민재 씨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큰일이에요. 그들이 건물을 비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새벽부터 트럭들이 와서 짐을 빼고 있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한 게 새어나간 건가요? 급히 옷을 입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로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엄마, 벌써 아침이에요? 응, 중요한 일이 생겼어. 준비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지우와 함께 민재 씨를 만났어요. 민재 씨는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놓칠 수는 없어요. 지금이 결정적 증거를 잡을 기회예요. 어떻게요? 저들이 짐을 옮기는 걸 다 촬영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까지 선명하게 찍으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재 씨 말이 맞았어요. 지금 놓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카페에서 찍으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카페 2층에서 창문을 통해 촬영하기로 했어요. 각도상 건물 입구가 잘 보였거든요. 지우도 함께 올라와서 같이 지켜봤어요. 3명이 역할을 나눠서 민재 씨는 촬영, 저는 기록, 지우는 망보기를 맡았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네요. 지우가 말했어요. 실제로 그 좁은 건물에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피해자들인 것 같아요. 민재 씨가 카메라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얼굴들이 많이 지쳐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다친 것 같기도 했어요. 저기 수진이 언니 있어요.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정말로 지우 친구의 언니가 그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확실해? 네, 맞아요. 완전히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감금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카페에 왔던 그 정장 남성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처음에 카페에 왔던 사람. 정말요? 그럼 리더급 인물이네요. 민재 씨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촬영했어요. 얼굴도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보였어요. 피해자들은 따로 버스에 태우고 조직원들은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증거를 없애고 도망가려는 거였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경찰서에 바로 가죠. 네, 빨리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정장 남성이 우리 카페 쪽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혹시 들켰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민재 씨가 카메라를 챙기고 우리도 급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카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분명히 그 조직 사람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다행히 카페에는 뒷문이 있었어요. 3명이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경찰서로 바로 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민재 씨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얼굴, 피해자들의 모습, 차량 번호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죠? 당연하죠. 이거면 즉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어제 통화했던 담당 형사님을 만났어요. 박서연 씨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인해 보죠. 민재 씨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사진, 영상, 기록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찍은 결정적인 영상까지.
형사님이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생각보다 큰 조직이네요.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야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주요 도로에 검문을 설치했어요. 멀리 못 갈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경찰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희 신변 보호는? 며칠간은 순찰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안전가옥도 제공할 수 있어요. 형사님과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당 조직 주요 인물 3명 검거 완료했습니다. 정말요? 네, 시내 진출로에서 붙잡았습니다. 차량에서 증거 자료들도 대량 발견했고요. 드디어 해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붙잡힌 거였습니다. 피해자들도 모두 구출됐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검진받고 있어요. 지우 친구 수진이 언니도 무사할 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나올 때는 정말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재 씨도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지우도 정말 대단했어. 많이 무서웠을 텐데. 괜찮아요.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서 기뻐요. 3명이서 서로를 격려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챕터 7. 정면 대결과 회수.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수사기관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추가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던 거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카페로 찾아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박서연 씨 덕분에 정말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큰 사건이요? 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이었어요. 지금까지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친 건가요?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광고를 올려서 젊은 사람들을 유인했어요. 그리고 숙식을 제공한다면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일을 시켰죠. 민재 씨가 찾아낸 구인 광고가 바로 그거였던 거네요. 그럼 저희가 본 사람들도? 네, 모두 피해자들이었어요. 휴대폰도 빼앗기고 외부 연락도 차단당한 채로 강제 노역을 당했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다행히 모든 피해자들을 구출했고 주요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특히 박서연 씨가 찍어주신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덕분에 조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카페에 왔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 사람이 바로 조직의 총책이었어요. 이름은 최민수, 나이 45살이고요. 최민수라는 이름을 들으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카페에서 이상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왜 카페에 왔던 건가요? 주변 상황을 정찰하려고 온 거였어요. 혹시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네요. 생각해보니 섬뜩했어요. 다행히 박서연 씨가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의심받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이상하게 굴었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모르고 지나간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조직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민재 씨가 카페로 찾아와서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우리가 잡은 그 조직 때문에 다른 지역 사건들도 연쇄적으로 해결되고 있어요. 정말로 뉴스를 보니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조직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작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거예요.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지우 친구 수진이 언니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지우와 함께 카페에 와서 인사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를 구해주셔서요. 아니야 수진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언니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못 왔어요. 괜찮아. 건강이 먼저니까. 수진이를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이 최종 결과를 알려주러 왔어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조직원들은 모두 실형을 받을 예정이고요. 실형이요? 네, 최민수는 징역 10년, 다른 간부들도 최소 5년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어요. 치료비나 생활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박서연 씨 가족분들께도 감사패를 드리려고 해요. 시민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감사패까지 받게 되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카페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저희 카페가 유명해진 거였어요. 사장님, 저희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골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일단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도 용기를 내야겠구나.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더 관심을 갖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민재 씨도 이 일을 계기로 동네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이제는 카페 단골이 되어서 거의 매일 와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뜻깊은 경험을 했어요. 저야말로 민재 씨 도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든든한 이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지우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용기 있게 맞서는 법을 배웠거든요. 엄마, 저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정말? 왜?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이 멋있어 보여요. 딸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더 단단한 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챕터 8. 회복과 새로운 시작. 그 사건이 있고 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모든 게 평온해졌습니다. 길 건너편 빈 건물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카페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동네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거든요. 사장님, 오늘은 뭔 특별한 메뉴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요즘 할머니는 거의 매일 오세요. 동네 소식도 전해주시고 때로는 손님들과 담소도 나누시면서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가 있어요. 오, 그거 하나 주세요. 요리사 출신답게 정말 맛있더라고. 요리사 경력이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간단한 디저트부터 브런치 메뉴까지 직접 만드는 음식들이 인기예요. 점심시간이 되니 민재 씨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거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재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재택근무라서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그 사건 관련해서 시민안전유공자 표창을 받게 됐어요. 우리 셋 다요. 정말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표창까지 받게 되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수여하신다고 해요. 다음 주에 시청에서 행사가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요즘 지우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의감도 강해졌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지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가 표창을 받게 됐어. 정말요? 우와. 지우도 정말 기뻐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수진이 언니는 어떻게 지내?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대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바로 그 사건 담당 형사님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마지막 인사차 왔어요. 그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거든요. 완전히 마무리됐다고요? 네,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최민수는 징역 12년 확정됐고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로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려고요. 형사님이 편지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뭐예요, 이게? 피해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요. 직접 쓴 편지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이요. 이거 정말 소중하네요. 박서연 씨 덕분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형사님과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끝난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 씨와 지우와 함께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나서 셋이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지우도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 이 일 때문에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였죠. 좋은 꿈이야, 지우야. 엄마가 응원할게. 다음 주에 있을 표창식이 정말 기대됐어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게 많았어요. 든든한 이웃 민재 씨도 만났고 지우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고 동네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깊어졌죠. 카페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어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민재 씨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되죠.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길 건너편 건물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작은 서점이었죠. 모든 게 평범하고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딸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침대에 누우면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평범한 카페 사장이었던 제가 이런 큰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재 씨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고 지우도 용기 있게 도와줬고 동네 분들도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심스럽다는 정도였는데 끝까지 파고들어서 진실을 밝혀낸 거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표창도 받고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카페도 더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죠.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번처럼 용기 있게 맞서겠어요. 지우와 민재 씨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42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박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용기와 정의감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나서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